안녕하세요. 평택 지제역 방송국입니다. 오늘은 서울의 핵심, 신길 뉴타운 소형토지 개발 사례 1탄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지제역 방송국의 컨텐츠가 평택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준비해 보았습니다. 평택 사람이 서울의 소형토지 50평을 사서 빌라 12세대 상가 신축에 대한 프로젝트를 저희 지제역 방송국에 의뢰를 하셔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토지 잔금이 얼마 안 남았는데 여기에 대한 사례를 안내해드리고 소액으로 소형토지 개발 사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로는 1번. 위치를 먼저 소개해드리고 위치는 제가 항상 주장하는 개발지가 있는 곳 신안산선이라고 서울 1호선인데 여의도에서 안산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 라인 중에서 도림사거리 역 주변에서 한 200m 거리에 있는 땅을 미리 사서 개발하는 사례입니다. 2번. 왜 이곳이어야 하나? 이곳은 신길 뉴타운이고 좀 전에 얘기한 신안산역, 노림역 도보 5분 거리로 여의도에서 두 정거장, 그리고 뉴타운에 개발되고 바로 옆 우성아파트가 재건축이 되고 이주 수요, 그리고 뉴타운이 됐을 때 이 빌라가 아파트 한 채를 받을 수 있어 제가 늘 강조하는 재료가 있는 곳입니다. 3번. 디자인과 내부 인테리어, 디자인을 제가 늘 강조하고 있는데 이쁜 디자인과 소비자, 세입자가 편안하고 풀옵션이 완비되어 있어 신혼부부와 여의도의 금융인들을 상대로 한 곳으로 도면과 평면도를 보여드리고 4번. 건축 도면에 대한 안내 5번. 임대사업자, 건설 임대 사업을 10년간 하면 양도세 혜택이 많습니다. 6번. 신길 현장 자금 투입 계획으로 자금이 어떻게 투입이 되었는지 7번. 결론. 결론적으로 5억에서 10억 사이면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5억 주고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월세를 받고 투자 이익도 보고 재건축이 됐을 때 아파트도 생기고 이런 게 저희 지제역 방송국의 트렌드입니다. 경기가 어렵지만 이런 게 가능합니다. 개발지에 투자하고 정부 정책에 맞춰서 해야 되고 임대 수요가 많은 것, 소형, 초소형의 공략이 핵심이다. 제가 다른 동영상에도 얘기하겠지만 젊은 세대 MZ 세대에 대한 니즈를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것입니다. 신안산역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안산역은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 신안산선역은 2026년 개통을 목표로 1단계 영등포와 여의도까지 2단계 마포공덕과 서울역까지 연결되고 급행열차는 한양대에서 여의도까지 20분대로 개통이 됩니다. 신풍역 주변, 도림사거리 주변 뉴타운입니다. 신규 뉴타운이 가깝죠. 여의도 밑으로는 안산 한양대 쪽으로 연결되는 지하철 신안산역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런 재료가 있는 곳에 투자해야 합니다. 신안산역에 대한 궁금한 점은 천천히 살펴보시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평택 지제역 부동산 블로그에 올려놓겠습니다. 블로그에 상세히 나와 있고 유튜브 영상은 시간상 신안산역이 생긴다는 걸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안산역에 관한 소개만 하더라도 1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신안산역은 국가철도공단, 국토교통부 등 정부기관처를 중심으로 개통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이미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노선은 안산 한양대에 있습니다. 안산에서 광명으로 해서 독산으로 해서 현장이 있는 도림사거리로 해서 여의도까지 개통이 되고 여의도에서 공덕 서울역까지 개통이 됩니다. 그러면 황금 노선이 되죠. 이게 개통이 되면 장담하는데 땅값은 2배 가까이 오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토지와 아파트, 빌라도 많이 오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신분당선이라고 신분당선에 광교가 있습니다. 광교에 대한 아파트 가격이 서울의 강남에 못지않게 많이 상승을 하죠. 왜 그럴까요? 광교는 수원입니다. 그런데 지하철역 때문에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도림사거리, 신풍, 대림, 신길, 대림동은 예전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굉장히 아파트 가격이 오른 곳이죠. 제가 아는 분도 뉴타운 삼성에 살고 레미안에 살고 계시는데 굉장히 호가가 높습니다. 20억이 넘습니다. 신안산역이 확장이 되고 향남까지 개통이 됩니다.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죠.
화성시장이 인터뷰한 내용으로 신안산역 재료가 있는 곳에 땅을 사자는 얘기입니다. 지하철 노선도를 설명을 해드렸고, 여기 보면 도림사거리역, 영등포역, 신풍역 굉장히 환승이 많이 됩니다. 특히 신풍역은 7호선이 지나가고 다음으로 신안산역으로 지나가는데 굉장히 지하철 노선이 좋다는 얘기죠. 사업공사 현황을 보면 먼저 개통이 됩니다. 여기 신안산선 중에서 영등포에서 이제 사공까지 미리 개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공사 현장을 촬영한 사진들입니다. 109, 209, 309, 409, 509, 609 촬영하였는데 공사를 하고 시작을 하면 개발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림 사거리역에서 가까운 거리로 불과 230m입니다. 도림역, 신안산역이 생기면 걸어서 230m당 100m 달리기로 가까운 거리라는 얘기죠. 우측은 도림 사거리역, 신안산역 지하철역 투시도입니다. 사업지 로드뷰를 만들어 봤습니다. 우측은 현재 이런 집입니다. 이 영상이 나갈 때 철거를 막 시작할 것 같습니다. 촬영을 일찍 했기 때문에 동영상이 올라가는 건 8월 10일경에 영상이 나갈 때인데 그때는 그림에 보이는 집이 없어졌겠네요. 저희는 이런 빈집을 사서 헐고 새 집을 짓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자본금이 10억, 20억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5억에서 한 10억 정도만 있으면 제가 강조한 금융을 이용해 가능하다는 얘기죠. 주변 지하철 노선인데 2호선 지나가고 7호선 지나가고 신림선 지나가고 신안산역 지나고 모든 지하철이 이곳 주변에 다 있습니다. 걸어서 어디든 갈 수 있고 이곳을 넘으면 여의도까지 얼마 안 걸리는 여의도와도 가까운 거리입니다. 얘기했지만 신규 뉴타운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서 1구역부터 20구역까지 표시해 놓았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평택 지제역 부동산 블로그에 기재를 해놓겠습니다. 주변 재건축 지도를 살펴보시고 주택들이 있던 곳에 대규모 아파트가 한 2만 세대가 들어섭니다. 땅을 사서 설계를 할 건데 땅의 대지가 몇 평 정도 되고 몇 평의 건평이 나올 겁니다. 지대는 54평밖에 안 되는데 평당 3천이면 매매가 15억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연 면적은 108평입니다. 예를 들어 평당 700씩 공사해도 7억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설계한 건물을 지면 몇 세대가 생기느냐? 빌라 12세대가 생기고 상가 하나가 더 생깁니다. 건물이 이렇게 생긴다면 엄청난 거죠. 여의도에서 가깝고 최신 디자인으로 만들어서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조감도입니다. 1층은 주차장과 상가가 있고 2층, 3층, 4층, 5층 위에는 다락으로 짓습니다. 건물 이쁘지 않습니까? 전용 면적을 20평방 제곱미터로 짓습니다. 6평이죠. 그러면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택수가 굉장히 화두인데 이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평면도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왼쪽은 1층, 오른쪽은 2, 3층입니다. 1층은 상가입니다. 상가를 한 칸을 만들고 우측은 2층, 3층에 4세대가 나오죠. 곱하기 2하면 8세대죠. 2, 3층까지는 8세대입니다. 그리고 4층은 1.5룸이 2세대입니다. 왼쪽 하얀 부분은 본관이고 우측은 복층입니다. 복층 2세대, 그래서 총 12세대죠. 복층 테라스 위는 왼쪽처럼 다락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계를 해서 예쁘게 건물이 완공되고 멋진 건물이 탄생을 합니다. 평면도를 소개하면 1층 상가는 리테일 해놓은 곳이 상가입니다. 상가가 하나가 생기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 6대를 뽑았습니다. 주차는 세대당 0.5대이고 12세대를 만들었습니다. 주차가 중요합니다. 서울은 주차가 한 세대당 0.5대입니다. 평방 제곱미터가 20平배 미만으로 했으니까 여기 6대가 나옵니다. 그리고 주택수에 안 들어갑니다. 상가는 200平배당 한 대인데 적으니까 주차 세대수에 안 들어간 거죠. 그래서 땅을 살 때 주차 공간을 잘 봐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삥 둘러서 6대를 만들었죠. 이게 설계 노하우입니다. 땅을 살 때 알고 있는 노하우가 있으니까 땅을 사서 설계부터 건물 건축까지 버려지는 공간 없이
효율적으로 건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1층은 그림과 같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1층 상가는 8평 정도 됩니다. 우측 상가 8평이면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세탁소나 편의점 등 다양한 용도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상가를 해놓으면 나중에 재개발이 됐을 경우에는 상가에 대한 보상이 나옵니다. 상업용지를 산다든지 단지 내 상가를 우선권을 준다든지 이런 특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를 구분 등기를 해놓습니다. 다세대는 구분 등기가 되고 다가구는 안 됩니다. 다세대로 건축하여 소유주를 13명으로 해놓으면 즉 아파트를 13채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조합 정관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일단 세대수를 많이 만들어 놓는 게 좋은 거죠. 다음은 2층 원룸 유니트가 2개가 있을 겁니다. 왼쪽 4세대, 오른쪽 4세대입니다. 보면 알겠지만 전용이 20평 미만입니다. 4.86평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좀 넓게 보이는데 발코니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발코니가 연 면적에 안 들어가죠. 그래서 발코니를 만들었는데 실질적인 거는 6.5평 정도 될 겁니다. 못만 들어가면 되도록 설계되었고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가구, 가전 등 신혼부부들이 신혼가구를 준비 안 해도 되도록 구비해 놓을 예정으로 몸만 들어가서 사셔도 좋을 만큼 인테리어를 할 예정입니다. 이러면 세가 많이 나가겠죠. 100만 원 이상 나갈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이제 완공돼 봐야 되는데 시세는 그때 가서 예측을 하겠지만 이렇게 되는 거죠. 우측 거는 마찬가지로 우측도 4세대인데 유니트도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일반 원룸은 빌트인으로 가전만을 하지만은 저희가 하는 것은 가전 가구를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MZ시대 세대들이 원하는 걸 만들어서 몸만 들어가면 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화이트에 얼마나 이쁩니까? 빌트인이 다 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원활하게 침대도 1인 세대에 맞게끔 가전도 마찬가지고 식탁도 마찬가지지만 공부하는 공간도 마찬가지고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이건 B타입입니다. B타입 깔끔하지 않습니까? 4층입니다. 4층은 1.5룸입니다. 1.5룸은 한쪽은 침실이 있고 한쪽은 업무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별해 놓는 거죠. 이런 유니트가 위에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있죠. 또 하나의 특징은 우측에 넓은 데크도 있습니다. 공부를 하거나 업무를 보면서 머리를 식힐 수 있도록 데크를 4층에 만들었습니다. 전용이 17.76평방제곱미터 5.30평입니다. 발코니를 확장을 했으니까 발코니 포함해서는 7.83평입니다. 설계를 할 때 발코니를 잘 응용해서 하는 것이 큰 기술력이죠. 4층 평면도는 그림과 같은 구조입니다. 우측에는 식탁이 있고 공부도 하고 밥도 먹고 왼쪽은 잠을 자는 공간이죠. 우측을 보면 테라스가 있는데 테라스가 개방형입니다. MZ 세대가 추앙하는 독립공간으로 잘 설계한 평면도입니다. 그림을 보면 우측에 테라스가 있지 않습니까? 테라스가 개방형입니다. 1.5룸이죠. 재택근무하기에 좋게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인과 같이 식사나 파티하기도 좋게 되어 있죠. 월세가 비싸게 나올 것 같습니다. 여의도 금융에 근무하는 분들이 연봉이 1억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몸만 들어와서 살 수 있게 공간이 배치가 되면 월세가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월세를 지금 현재 신길동에 있는 원룸이랑 비교해서는 월세가 맞지 않습니다. 저희의 트렌드는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트렌드를 갖고 사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잘 설계해 월세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디자인합니다. 옆 호실도 설계와 구조가 같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공부하는 공간과 식탁, 업무 공간, 침실 공간을 구별하였습니다. 5층입니다. 5층의 특징은 다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크도 있습니다. 저도 설계 디자인을 보고 살고 싶게 참 설계가 잘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림으로 보고 있는 공간은 훤하게 트여 있는 공간이 있고 데크도 기역자로 전체가 되어 있어 참 아름답습니다. 이것도 전용이 4.86평입니다.
실평수는 6.06평인데 다락까지 하면 굉장히 크죠. 그런데 테라스가 넓기 때문에 저는 참 탐나는 공간이더라고요. 복층에도 침대와 드레스룸을 설치를 해줄 생각입니다. 공간 배치가 투시도를 보기 조금 애매하지만 벙 뚫려 있고 위에는 다락이 있는 공간입니다. 계단으로 다락방을 올라가 침대와 드레스가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옆에 있는 B형, 한 세대, 요것도 마찬가지로 다락인데 이런 공간이 되는 거죠. 같은 공간입니다. 테라스가 기역자로 돼 있고 상상을 해본 건데 참 아름다운 곳이고 저도 여기서 살고 싶은 공간이에요. 이렇게 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땅을 개발지가 있는 좋은 곳에 사서 디자인도 예쁘게 설계를 하고 자금은 어떻게 되느냐? 저희가 전에 평택 지제역 방송국에서 강조했지만 1차 금융, 2차 금융, 3차 금융, 오늘 소개해 드리는 건축은 공사비 대출까지 다 받고 3차 금융, 1금융융자를 받습니다. 여기 현장은 토지를 16억 2,500에 저희가 산 현장입니다. 공사비는 8억 정도 예상을 하고 1차 금융은 13억 정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 자금 3억 2,500에서 4억 정도 되겠죠. 취득세 앞에서 2차는 금융으로 공사비를 포함해서 24억 정도 받으려고 합니다. 자기 자금만 6억이면 가능하겠죠. 준공 후에는 26억 정도 융자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 자금은 5억이면 되는데 이건 예상치이기 때문에 초두에 말씀드렸는데 자기 자금은 6억에서 10억 정도 준비되면 가능합니다. 준공 후 임대 예상액은 1200만 원 정도 생각합니다. 이자가 5%에서 6% 됐을 때 월 200만 원 정도 수입이 된다고 예상을 하는 거죠. 이건 계획일 뿐입니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겠죠. 왜냐면 신건물이고 깨끗하고 여의도, 신안산역 뚫리고 그러면 임대 가격이 많이 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결론. 첫 번째, 개발지에 투자하라. 저희 평택지제역 방송국에서 늘 강조하는 부분이 소재가 있는 개발지에 투자하라입니다. 신안산역이라는 개발 뉴타운에 대한 개발, 그리고 재건축에 대한 기대 심리, 이런 곳은 오르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정부 정책에 맞춰라. 정부는 건설 임대를 장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취득세도 감면되고 토지 건물 취득세 감면이 되고 양도세도 감면이 됩니다. 나중에 정부에서 살 수도 있죠. 저희가 지난주 동영상 때 정부에서 살 수 있게끔 하자고 했는데 정부에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노려야 된다는 얘기죠. 꼭 평택이 정답이 아닙니다. 서울이 됐던 다른 타 지역이 됐던 개발지에 투자하면 됩니다. 자기 자금이 많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세 번째, 임대 수요가 많은 곳에 투자하라. 이곳은 여의도 금융이 선호하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하철에서 가깝죠. 젊은 신혼부부 혼수 비용만 1억 이상 되는데 이 건물의 가격이 2억대, 3억대 되지 않습니까? MZ 세대가 선호하는 멋진 곳이기도 하고요. 네 번째, 소형을 공유하라. 1인 세대가 앞으로 50% 이상 될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1인 세대, 1인 세대의 수요를 대비해서 공략을 해라. 다음으론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신혼 수요를 대비해서 혼수비로 살 수도 있습니다. 대학생들, 여대생들 비싸더라도 깔끔한 걸 선호합니다. 다섯 번째, 젊은 MZ 세대의 니즈를 공략하라. 몸만 들어오면 되는 빌트인 아까 얘기했죠. 여대생들, 신혼부부들, 그 다음에 금융의 고금여를 받는 분들. 여섯 번째, 앞으로 주거 형태가 많이 바뀝니다. 지는 해는 집니다. 앞으로 새로운 트렌드가 형성이 되죠.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얘기하는데 요즘에 코리빙과 맹그로브 에피소드에 대한 주거 트렌드가 대세입니다. 그래서 다다음 주는 이런 새로운 주거에 대한 공간으로 영상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공간 주변은 중앙대학교, 서울대학교가 가까이 있습니다. 수요가 많이 다르죠. 개발지를 신축을 해보자는 거고 처음엔 좀 어렵더라도 전문가와 상담해서 해보면 진짜 좋은 직업이고 좋은 사업입니다. 부동산과 금융, 개발지 전문가인 저희 평택 지제역 방송국
지제역 부동산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명언은 하락기가 와도 역세권 신축은 버팁니다. 제일 보수적인 투자입니다. 저희 평택지제역 방송국 계속 사랑해주시고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발전되는 저희 평택지제역 방송국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활기차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